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2016년 이후 저점권까지 내려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인터넷 업종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2024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업종들을 좀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보자. 물려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탈출할 정도의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24년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조선으로 좀 대체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이슈 때문에 조금 못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방산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성장주 중에서 또 숫자가 뒷받침되는 것들, 걔네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숫자가 담보되는 업종들, 반도체, 그러니까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시면은 반도체가 그냥 끌어갈 것 같긴 해요. 일단은 2024년 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면 반도체가 60%입니다.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분의 60%를 혼자 끌어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화학, IT 가전, 에너지, 조선. 근데 밑에 있는 이익 모멘텀을 본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이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2, 3, 4등이에요. 그러면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조선, 이 세 개가 전 트로이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 조금 아쉽게도 2차전지는 올해 내러티브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스 장세가 돌아오게 되면 검증을 좀 톡톡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해처럼 23년처럼 쭉쭉쭉 뻗어가는 그림보다는 우상향이긴 한데 2차전지는 좀 변동성을 주거나 쫙 올라갔다 한 달 쉬고 또 쫙 올라갔다 한 달 쉬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그림들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반도체하고 조선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이런 업종들 사이에서는 자동차는 여전히 피크아웃 논란 그리고 수요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최근 수급상으로도 변하고 있는 게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몇 개만 골라달라는 게 워낙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흔들릴 때마다 사도 2024년 말에 크게 무리가 없는 업종들은 반도체, 조선, 인터넷 요 세 개로 좀 토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쪽 중심으로 저희도 가져가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전략뷰 그리고 섹터 애널리스트 뷰들을 좀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자료가 제가 전략 자료를 쓰면 제 생각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우스뷰예요. 하우스 전체의 생각인데, 여기 보시면은 탑픽스 9이라 그래서 그런 전략 뷰를 바탕으로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주신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등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일 좋게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등이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는 MLCC나 이런 쪽들에서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거고, 4등이 네이버, 5등이 HD 현대중공업, 조선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트로이카, 2024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세 개 업종이 반도체, 인터넷, 조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 종목들이, 그 대표주들이 최상위권에 위치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 중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다는 정도지 내년 1년 내내 끌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업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LNF 이 정도인데,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입니다. 성장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목들은 아마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림은 매출액, 밑에 그림은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이라서 반도체, 인터넷, 조선은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쪽들은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조금 매매 타임을 당기든지 조금 늦추든지 하면서 천천히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 9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레벨이 2021년 고점을 넘어간다는 전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레벨업 되는 그림이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내년에 한국 GDP 성장률이 2%로 회복하고 내수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광고 시장도 회복되고 자 그러면은 내수 나쁘다는데 왜 내수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라고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PF 사태나 이런 것들이 좀 수그러들고 부채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완화되게 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서 그러면 좀 소비 여력이 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경제 특성상 소비 심리랑 수출 증가율이랑 같이 갑니다. 상관관계가 거의 0.8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경기가 살아나면 한국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돌고 소비 심리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고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올해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많이 내놨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구축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2024년에 기대하는 것은 B2B,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생성형 AI 서비스로 인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에서의 수익 창출, 그것도 AI 서비스로의 수익 창출이 조금이라도 가시화되면 성장 스토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은 뒷받침되고 거기에 애드업 시켜줄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너무 오래 쉬기도 했죠. 오래 쉬었다는 점들에 있어서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2016년 이후 저점권까지 내려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인터넷 업종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2024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4년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25년, 26년까지 끌고 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되고 경기가 괜찮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까지는 끌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나왔고 최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세 반전을 위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넷 업종들을 좀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보자. 너무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중간 정도에서 좀 힘들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복구하고 좀 더 낮게 사신 분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2024년 하반기, 4분기 중에는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때를 한번 누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많이 좋을 거야 라고 했다가 실망감 주고 좋을 거야 하다가 실망감 주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 조선업체들은 좀 특화된 LNG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암모니아선, 탱커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적이 올해 1분기, 2분기 하반기에 들어서서 흑자 전환했지만 그런 기조가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도 16배거든요. 16배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덜어냈고 그리고 2024년, 25년까지 중대형 탱커 수주가 올해보다 더 높아요. 예정된 게. 그렇게 본다면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사양산업이라기보다는 사양산업.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은 사양산업 같이 보이지만 LNG선이나 그리고 암모니아선 특수화물, 특수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세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특화된 업체들이 한국이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신제품이 나왔을 때 거기에 특화된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메리트를 받고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림인데 저는 조선업종은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정상화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은 그렇게 올라오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4배 초반이거든요. 금융위기 때보다 낮고 코로나보다 낮아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실적이 많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한국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6배, 7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내연기관차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트리거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나올까? 저는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돼야지 자동차가 밸류에이션 정상화 돼요? 누가 되든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바이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24년 4분기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러면은 거기서 전기차 비중이 확 늘어나겠죠.
그리고 IRA 법안 수혜를 받겠죠. 그럼 지금 4배 있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가 되면 뭐가 좋냐? 트럼프가 몇 달 전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엄 받았던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은 좀 내려가고 이렇게 눌려있던 내연기관차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은 완화되면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좀 흔들릴 때마다 꾸준히 모아 나갔을 때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자동차일 수 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그런 흐름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시장에서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컴퓨시전을 갖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말씀하셨던 그게 내년에 키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판매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살 수 있으니까 수요가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요 전망을 보면은 뭐 23년보다 24년이 둔화되고 24년보다 25년이 둔화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물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연기관차보다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쪽에서 방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되게 세게 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 카 살 의향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전기차는 충전해야 되고 뭐 충전 못하면은 잘 못 가고 뭐 말씀하셨듯이 겨울 되면은 효율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카는 그래도 써볼만 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중간 정도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Q가 줄어드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P가 조금 올려주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한 내년에 실적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톤다운 시켜줄 수 있는 변화의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16년, 17년 사이클을 기억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2016년에 비슷해요 지금이랑. 그러니까 2016년이 2023년 같고 2017년이 2024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면은 2016년에도 감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감산이 있었죠. 그 감산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이 있는데 2017년에는 서버, 데이터 센터, 채굴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쫙 날아갔어요. 이번에는 뭐가 있죠? AI 수요가 있죠. 그리고 AI 수요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들이 커지고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용량 확대에 대한 그런 등 연산 능력 확대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에 이런 변화, 기대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얼마까지 간다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탈출할 정도의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24년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서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트렌드, 정책들을 공개하면서 좀 영향력이 있었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4년에 정치 이벤트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로 많긴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변수는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면은 브렉시트 있었잖아요. 브렉시트 되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안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가를 보면은 잘 가던 게 하루 이틀 출렁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야기했을 뿐이지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거고요. 또 하나 기억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되면 다 망한다. 안 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 기회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을 좀 제어하려는 노력들은 있겠죠. PF도 연장을 해주고 위기를 좀 톤다운 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으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 때까지 막아놓고 총선 이후에 다 터진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총선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선 자체로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인데 총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 변수들이 눌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총선 이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그런 위기들이 좀 진정되는 찻잔 속의 태풍이었는데 찻잔 속이 달그락달그락 거리다가도 좀 잠잠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